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74쪽, 이제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교과서 끝을 내네요. 스스로 마무리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머니 안에 1번입니다.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는다고 했어요. 근데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6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물었죠. 그러면 이제 뽑는 상황은 이제 컨비네이션, 이제 조합인데, 뽑았다는 관점은 순서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뽑는 거죠. 순서대로 생각해 보시면 1, 2, 1, 3, 1, 4 이런 식으로 뽑아가는 거예요. 2, 3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2, 4, 3, 4. 근데 곱이 6 이하가 되는 경우는 앞에서부터 올라가 보면 1, 2가 뽑힐 수 있고 1, 3이 뽑힐 수 있고 1, 4가 뽑힐 수 있고 그 다음에 2, 3 뽑힐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가잖아요. 2, 4 뽑히고. 근데 6 이하가 되는 거는 이후부터는 지금 다 6 이상이 돼 버리니까 6 이하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까지가 지금 가능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총 몇 개냐면 뽑히는 경우로 보면 하나, 둘, 셋, 네 가지. 총 그래서 경우의 수는 4가 되겠어요. 1번은 무난한 문제였고요. 2번입니다. 다항식 전개인데요. 다항식을 전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뽑잖아요. ax 뭐 왼쪽부터 써보면 bx, cx, dx 마이너스 ay 마이너스 by 마이너스 cy 이렇게 순서를 다 세보면 8개를 하셔도 되고 왼쪽에 있는 인수에서 a, b, c, d 중에서 한 개를 뽑고 x랑 더하기 마이너스 y 그러니까 x랑 마이너스 y랑 한 각각 2개 중에서 한 개를 뽑아가지고 서로 곱하기 연결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는 8개가 되겠어요. 이렇게 다 일일이 세하셔도 4, 2, 8이 되고 이렇게 해도 4, 2, 8 어떻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2번이 되겠죠. 뭐 일반 뭐 한 개를 더 해보죠. 뭐 여기서 뭐 PQR로 할까? P 더하기 Q 더하기 R 이게 더 있을 경우라면 이제는 전개하면 좀 골치가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다 수를 셀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라면 참고로 4C 1, 2C 1,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개를 뽑으면 되죠. 3C 1 이렇게 풀면 되겠죠. 4개면 또 한 개 더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일반화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3번 겨울방학 동안 6권의 권장 도서 중에서 서로 다른 4권을 택한 후 자, 그럼 택했다는 것은 뽑고 그죠? 순서를 정하여 읽는다는 것은 나열이라는 얘기죠. 뽑고 나열은 순열이죠, 순열. 그러니까 P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 6개 중에서 뽑고 나열 6P4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돼버리니까 5, 6, 30에 120에 3을 곱하니까 360이 되겠군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6권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시고 4권을 택해서 순서를 나열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사실 같은 말이긴 한데 그죠? 정의대로 따라간 거고 이것은 그냥 이제 감각대로 따라간 거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제 피자 문제 가보죠.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토핑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와 이 표가 같이 구분한답니다. 건강한 피자는 단호박, 고구마, 야채고 바다에서 온 거는 새우, 무듬, 인기 많은 건 콤비네이션, 치킨, 불고기, 스테이크인데 전부 다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지금 내가 피자를 시켜 먹는다 생각하면 뭐 한 개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중에서. 그래서 이 총 지금 3개, 2개, 4개니까 총 9개 중에서 어떤 피자 먹지? 선택을 하고 근데 크기에 따라서 레귤러, 라지, 패밀리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내가 크기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뭐 우리 가족이 지금 사람이 많아서 패밀리 사이즈로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총 3개의 사이즈 중에서 한 개를 또 선택해야 되는 그래서 9, 3, 27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군요. 뭐 물론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건강한 피자를 선택하는 경우 3,
바다에서 온 피자 선택하는 경우 2, 인기 많은 피자 선택하는 경우 4, 이건 합의 법칙으로 연결되죠. 동시에 선택은 못하니까. 에서 레귤러 라지 패밀리 사이즈 선택하는 경우의 수 3. 이렇게 해도 똑같이 27이 나옵니다. 직관적으로 푸셔도 되고 정의대로 푸셔도 되겠어요. 답은 27. 5번 264쪽 120이 무슨 말일까요? 뺄게요. 162의 약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이것은 페이지 262쪽의 생각 키우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지금 24 소인수분해에서 약수 개수 구할 때 뭐 2의 3승까지 있으면 1, 2,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이제 인수를 갖는다 해서 이렇게 풀었던 거 기억하시죠? 요거랑 똑같은 지금 형태예요. 약수의 개수랑 문제가 다른데요가 아니고 똑같은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162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얘의 인수가 3의 배수가 되는 녀석들을 좀 다 찾아야 되는 것이죠. 약수 중에서. 그러면 일단 얘가 어떤 수의 구조를 이루는지 보기 위해서 소인수 분해를 해봅시다. 첫 번째 2로 한번 해보면 28, 16, 2, 1은 2. 이제는 2가 더 안 되니까 3, 2, 6, 3, 7, 21, 3, 9, 27, 3, 3은 9니까 162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2에 곱하기 3의 4승으로 소인수 분해가 가능하죠. 그러면 시스템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얘가 어떤 약수들의 형태를 갖고 있냐면 2에 대해서 1, 2 이렇게 가질 수가 있고 3의 4제곱, 3의 4승에 대해서는 어떤 약수를 가질 수 있냐면 1, 3,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3의 4승 이렇게 각각을 약수로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이렇게 지금 서로 각각을 하나씩 곱해보면 모든 약수들이 지금 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3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얘들이 어떻게 묶여 나가야 되는지를 생각해봐요. 예컨대 뭐 2, 1 이렇게 2, 1 묶여서 2에 대한 2라는 수는 162의 약수긴 하지만 3의 배수는 되지 않죠. 3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의 1승, 즉 3을 소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3은 반드시 3 이상, 3의 1승 이상부터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묶어내야 될 때 이렇게는 묶어낼 수 있고 이렇게도 묶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2, 3은 6이니까 6은 당연히 3의 배수가 되지 않습니까? 2 곱하기 3이라는 얘기 자체가 3은 인수로 가지니까, 소인수로 가지니까. 그래서 시스템이 여기 있는 경우가 총 두 가지고 여기 있는 경우는 1을 제외하고 그죠? 1이 있어버리면은 지금 무조건 3의 배수는 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다 조합할 수 있는 경우니까 4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의 약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즉 이 C1을 선택하고 이쪽에서 1을 제외하고 4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두 개 그냥 곱한 형태로 보여주면 3의 모든 배수에 대한 형태를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다 조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8개, 8개밖에 안 나옵니다. 아니면 해보셔도 돼요. 뭐 하나씩 다 따져봐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좀 합리적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조금 오답이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오답 있다기보다 시간을 좀 오랫동안 풀더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를 제외하고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 키우기를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시사의 문제 갑시다. 어느 영화 시사에서 배우 2명과 제작진 3명이 일렬로 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배우 1, 배우 2, 제작진 1, 제2, 제3 이렇게 써보죠. 근데 지금 양 끝에 제작진이 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총 5명을 일렬로 세우니까 양 끝에 제작진을 한번 세워봅시다. 양 끝에 일단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양 끝에 일단 제작진을 픽스를 딱 시켜봐요. 됐죠? 양 끝에 제작진을 세운다는 얘기는 지금 제작진이 총 3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 구분이 되잖아요. 제작진이긴 제작진인데 지금 양 끝에 제작진을 세운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제3, 제2 이렇게 세워질 수도 있고 제2, 제3 세워질 수도 있고 양 끝을 그렇게 배열이 될 수 있으니까 총 3명 중에서 순서를 잇게 2명을 먼저 일렬로 양 끝에 배열을 딱 시켜 놓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3, 2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 2명이 이제 양 끝에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나머지 3명 중에서 이제 나머지 3자리를 세워야 되는데 또 조건이 있어요, 지금. 배우끼리는 또 이웃을 시켜야 한답니다. 그럼 배우끼리는 이웃을 한다는 얘기는 그때 이웃 한다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한 사람으로 보고 묶어준다 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얘 동글뱅이 빨간색과 제작진 1명 남은 사람을 2명을 가지고 일단 배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펙토리얼을 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배1, 배2, 그다음에 제1 이렇게 나머지 넣었다 하더라도 배 안에서도 또 다시 이렇게 교환이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를 우리가 또 해줘야 돼요. 이 2개에 대해서 자리 바꿈을 하는 경우. 그래서 이펙토리얼을 한 번 더 곱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3 곱하기 2에다가 2팩은 2고 또 2팩은 2니까 계산해주면 6, 4, 24.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당연히 문제 일반화가 되겠죠. 제작진을 한 6명 늘리고 배우를 한 3명 늘리고 이렇게 되면 또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한번 문제를 만들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7번 별 3개짜리네요. 굉장히 긴장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5개의 숫자 1, 2, 3, 4, 5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35,0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물었어요. 일단 일렬로 나열한다는 것은 이제 퍼뮤테이션 P인데 35,000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차라리 이런 경우는 그냥 세워버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시스템을 생각해보면 숫자가 5가지밖에 없으니까 35,000 뭐뭐뭐 되는 경우를 보죠. 그래서 경우 나눠가지고 35,000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수는 수의 어떤 오름차순 배열을 생각해보면 4부터 시작하는 거죠. 4일, 4일 이렇게. 그래서 최고차 즉 20, 100, 1000만 만의 자리 숫자가 4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경우는 전부 다 35,000보다 반드시 크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총 4자리가 지금 나와요. 그 다음에 5로 시작하는 경우를 봅시다. 5도 당연히 만의 자리가 5일 때도 당연히 35,000보다 크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경우를 다 배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3, 5를 쓴 경우 이 경우를 살펴보면 3, 5를 썼기 때문에 나머지 1, 2, 4를 순서 있게 나열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3개 중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3개를 나열하면 되는 거죠. 즉 1, 2, 4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순열이 되는 것이고 요거 5월이죠. 합의 법칙. 근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4를 선택했을 때 1, 2, 3, 5를 가지고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 중에서 4개를 배열한다. 4P4 혹은 4팩토리얼로 바로 처리하셔도 되고 5월 더하기 5일 때도 5를 제하고 1, 2, 3, 4에서 배열을 순서를 있게 배열을 하는 거죠. 4P4 이렇게 이 경우 말고는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주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3P3은 어떻게 됩니까? 3P3은 3팩, 4P4는 4팩, 그 다음에 4P4는 또 4팩.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고 6 더하기 24 더하기 24란 소리고 계산해주면 30에 24를 더하니까 54가 되겠군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별 3개짜리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4번을 줬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번 Orange
ORANGE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 OAE. 자, 모음은 뭐 영어시간 아니지만 애기 아니어 유 이라 배우지 않습니까? 모음은 영어에서 A, E, I, O, U 말고는 모음이 없죠. 갑자기 급 영어 시간으로 갔고요. 그래서 모음에 해당되는 것은 O, A, E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두 개도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해라고 합니다. 이 O, A, E가 이웃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웃을 안 되게끔 조작을 해버리는 거죠. 나머지 자음인 R, N, G를 먼저 배열을 해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은 그래서 남아있는 자음 R, N, G를 먼저 나열을 합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쌤 NRG 좋아하니까 옛날 같은데요. NRG로 이렇게 나열이 됐다 칩시다. 그럼 이 과정은 총 3개 중에서 3개의 자리에 나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인데 모음은 OAE는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빈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빈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찾는 O, A, E를 이 빈자리에다가 속 집어넣으면 돼요. 배열을 시켜서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자리가 총 4개가 있어요. 다 자리는 구별이 되죠.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총 자리가 구별되니까 총 자리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나열을 해주면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이 2개를 곱해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계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즉 3팩토리얼 곱하기 4p3은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는 것이니까 6 곱하기 24에 2를 곱하니까 24에 2 곱하면 48인가요? 곱하면 68, 48에 4 올라가고 4, 6, 24, 28. 답이 없는데? 잠깐만요. 6, 4P3 아닌가요? 4, 3, 2, 4, 3, 12에 24인데 48이 됐네요. 예, 막 지우개로 바로 지우지 마시고 계산 실수 안 하도록 24 맞죠? 계산하면 4, 6, 24에 2 올라가고 2, 6, 12에 144. 답은 이번엔 있네요. 답 3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함수로 볼 수 있어요. 지금 파란색 부분만 잠깐 설명하면 뭐 전에도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순열은 함수라고 했죠. 함수인데 특히 1대1 함수가 되는 거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정역을 O, A, E로 주시고 그 다음에 공역을 자리에 해당되는 넘버 1, 2, 3, 4로 주는 함수의 개수 중에서 특히 1대1 함수로 보시라고 그때 이야기했죠. 함수로 보셔도 돼요. 예컨대 1대1이니까 서로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 x1,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달라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식도 1대1 함수가 되죠. 그럼 이렇게 선택됐다는 것은 1번 자리에 a가 들어가고 그다음 2번 자리에 o가 들어가고 4번 자리에 e가 들어가는 그렇게 됨으로써 서로 이웃하지 않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4p3은 정역이 3이고 공역이 4인 1대1 함수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 같은 조건이라고 했죠. 그거랑 똑같이 볼 수가 있답니다. 오케이? 자, 한 번 더 복습했고요. 정역이 3, 공역이 4개인 1대1 함수는 4p3이다. 자, 이제 진로 체험 박람회를 가보죠. 진로 체험 박람회에서 10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프로그램을 택하는 경우의 수를 A. 자, 그럼 프로그램이 10개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중에서 2개를 택하기만 해. 택하기만 한다. 택한다라는 것은 컨비네이션이에요. 좋아.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이전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프로그램을 택하고 오전과 오후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이 말은 나열한다는 얘기죠. 오전에 앞에 주고 오후에 뒤에 주면 되잖아요. 두 자리를 보고 오전 반, 오후 반 이렇게 주면 되는 거니까 택하고 나열한다. 뭐예요? 순열이에요. P. 순열 정의잖아요. 아예. 조합 정의할 때 순열로 정의를 하는 건 그대로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A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A를 한번 보여보자. 10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하는 거니까 10, 12 끝이죠. 계산해주면 10 곱하기 9에다가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5, 9, 45. 일단 A는 구해졌고요. 그다음 B 한번 구해보면 뽑고 나열이니까 10 뭐요? P 2가 되는 것이죠. 10 곱하기 9가 되는 것이고 92 B가 됩니다. 지금 질문은 A 플러스 B를 물었으니 45 더하기 90 하면 135가 되겠군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니면 두 개를 뽑고 10시 2를 하신 다음에 2팩토리를 곱해도 돼요. 같은 말이죠, 사실은. 맞죠? 그렇게 푸시는 학생도 있죠. 10시 2를 한 다음에 2팩을 곱하잖아요. 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가 8 이하의 자연수를 했어요. 그럼 원소 나열법을 일단 좀 적어볼게요. 눈으로 확확 보이는 건 원소 나열법이죠. 됐어요. 나열했어요. 전체 집합이고 부분집합 A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라고 했는데 첫 번째 조건이 NA가 4예요. 그럼 얘에서 일단은 4개의 원소를 뽑아라 이 말이거든요. 부분집합이 개수가 4개란 얘기니까 집합은 C죠. 컨비네이션이에요. 8시 4를 해라는 얘기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이제 나 조건 볼까요? 집합 A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와 가장 큰 원소의 합이 9라고 했어요. 이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죠? 어, 이런 경우에는, 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냥 아예 실험을 좀 해보면서 배치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그러면, 일단은, 조합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한번 필기를 해두죠. 항상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조합은 자동 배치다. 이 무슨 말인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조합은 자동 배치. 따라하세요. 조합은 자동 배치. 조합은 자동 배치. 연습 문제에서 풀었지만 증가함수 이런 얘기 할 때 우리가 조합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조합 증가함수가 자동으로 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1, 2, 3, 8이 뽑혔다. 네? 1, 2, 3, 8이 뽑혔다면 얘를 탁 밖으로 던져버리면 실제로 던져버리면 흩어지겠지만 자동으로 사실은 순서가 이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 8이 자동으로 배치가 되잖아요. 던져버리면 밖으로 팡 던져보세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배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뽑는다는 의미가 지금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A의 원소 중에서 4개를 뽑는데 가장 작은 원소와 가장 큰 원소의 합이 9라고 했으니까 뽑아보세요. 뽑아봤는데 나오는 경우가 첫 번째로 18이 나올 수 있어요. 18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동 배치가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27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동 배치예요. 4개 뽑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3, 6이 뽑힐 수 있어요. 자동 배치죠. 그 다음에 4, 5가 뽑힐 수 있어요. 자동 배치예요. 그 다음에 5, 4는 할 필요 없어요. 자동 배치가 되기 때문에 5, 4, 5, 4 뽑힌 경우도 이 경우랑 지금 똑같은 경우예요. 자동 던져버릴까요? 예를 들어 3, 6이 6, 3 6 3 이런 거 쓸라 해도 딱 던져버리면 어차피 이렇게 배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만 살펴보면 충분하고, 그럼 18이 뽑힌 경우, 이게 지금 전부 다 다른 경우니까, 전부 다 합의 법칙을 처리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1하고 8이고, 지금 이제 9 같은 거는 더 큰 놈은 없지만, 뽑으면 안 되죠. 그래서 1, 8 제외하고 나머지 2에서부터 7까지. 즉, 얘가 뽑힐 수 있는 것은 2에서부터 7까지. 2, 3, 4, 5, 6, 7 몇 개예요, 총? 6개죠? 맞죠? 6개 중에서
두 개를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컨대 이 경우에 4, 5가 뽑혔다면 4, 5가 그냥 자동으로 순서 있게 결정되잖아요. 순열하고 좀 달라요. 순열은 억지로 5, 4를 바꿔버리는 것까지 카운터를 하는 거지만 뽑았다는 얘기를 탁 던져버리면 4, 5가 자동 배치가 되는 입장에서 보면 6, 2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합은 순서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설명이 좀 어려웠나요? 그러면 27일 경우를 보세요. 이번에는 27, 끝이 27일 때 27이면 이제 뽑힐 수 있는 경우가 3, 4, 5, 6까지밖에 안 돼요. 27이 지금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4개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제 순서 있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확인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4, C, 2가 될 거예요. 3, 6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색으로 할까? 보라색으로 하죠. 끝이 이제 탁 뽑았는데 36이 끝이 제일 큰 수라 제일 작은 수가 나온다는 소리는 중간에 있는 게 4, 5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순서가 없으니까 4C 2를 뽑, 아니죠. 2C이죠. 4, 5.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경우밖에 없고 그 다음에 4, 5가 있는 경우에 중간에 센터에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맞잖아요. 이 경우는 날라가요. 없어요. 이게 지워버려도 돼요. 그래서 지금 검은색, 파란색, 보라색깔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얘 구하면 쓸까요 그냥? 여기다가 자리가 있나? 따라서 6C2 더하기 4C2 합의 법칙에서 2C2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고 이 답지에 뭐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죠. 6 곱하기 5, 2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3, 2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 2 곱하기 1. 뭐 이거는 바로 1인데 사실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2, 6 날아가니까 5, 3, 15 2 날아가니까 6 더하기 1 계산하면 22, 22가 답이 되겠군요. 조합은 자동 배치, 증가 함수, P는 1대1 함수. 계속 강조합니다. 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보죠. 11번 보세요. 지금 나왔네. 함수로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게 지금 별 3개나 줬지만 우리 이거 제가 다뤄왔잖아요.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죠. 정리를 한번 하고 가죠. 우리가 그 중복 순열이라 해서 이 파이 주는 거 있죠. n 파이 r, n의 r승. 이것은 그냥 함수라 했어요. 그냥 함수. 한 번 더 정리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퍼뮤테이션, 순열 p는 아까 전에 앞에서도 했죠. 8번에서도 했고 뭐 전에 수업 시간에도 했죠. 이건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퍼뮤테이션 p는 1대1 함수. 서로 안 만나게끔 서로 다르면 서로 다르게끔만 조정해 주면 된다. 순서는 상관없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콤비. 조합은 증가, 1대1 함수 중에서 특히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 이렇게 딱 그 순서가 결정되는 거 있죠. 증가함수에 대한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1번은 커뮤테이션 하는 게 바로 보이고 얘는 지금 증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가겠어요. 1번부터 한번 풀어보죠. 한 번 더 설명해 드립니다. x가 1, 2, 3이에요. 그 다음에 y가 1, 2, 3, 4, 5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그때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똑같이 잠시만요. 자, 하나 더 그렸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냐면 1대1 함수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자리 배치가 그러니까 순열이니까 자리를 한번 이렇게 배치를 해봅시다.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자리를 배치해 볼게요. 다시 첫 번째 자리 지금 옆으로 돌려서 눈을 돌려서 보세요. 고개를 90도 꺾어 보세요. 그럼 이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죠? 맞죠? 선생님도 꺾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지금 5개의 수 중에서 순서 있게 3개를 나열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맞죠? 이게 5P3이잖아요.
그럼 예컨대 얘가 2, 5, 4로 뽑혔다 쳐봅시다. 2, 5, 4 순서 있게 나열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뒤는 이제 자동으로 결정돼요. 1은 2로 보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동의 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대로 이렇게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1대1 함수죠. 그럼 이거랑 지금 이거랑 같은 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로 돌려 표현하면, 그러니까 OP3을 했다는 얘기는 그대로 이제 그 뒤는 자동으로 이제 연결해 줄 거니까 1이 2로 간다는 소리고, 그다음 2가 5로 간다는 소리고, 3이 4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1대1이죠. 서로 만나는 게 없잖아요. 그런 거로 지금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OP3이 맞아요. 그래서 1대1 함수 f의 개수는 OP3이에요. 그죠?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60이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여기 1번 우리 필기 딱 예쁘게 해놓으세요. 한 번 더 설명 예쁘게 한 겁니다. 자, 2번 F1, F2, F3가 크라고 했죠. 이게 이제 컴비인데 한 번 더 그리고 올게요. 잠시만요. 자, 그렸고요. 두 번째, 지금 증가함수를 구하라 했잖아요. 자, 증가함수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느냐. 지금 정의역이 1, 2, 3에서 공역 1, 2, 3, 4, 5로 가는 함수인데, 선생님 뽑는다 했죠? 그러니까, 그, 조합은 자동 배치라는 거 기억하시죠? 한번 적어둘까요? 앞에서도 했죠? 여기 위에서도. 한 번 더 보고 갈까? 얘기해놨죠? 조합은 자동 배치. 자, 적어놓고 갑시다. 뭐라고? 조합은 자동 배치. 자, 또, 조합은 자동 배치. 따라야 됐죠? 지금 1, 2, 3, 4, 5에서 오른쪽에서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봐요. 슝. 이 주머니거든요. 아까랑 똑같이 뭐 2, 5, 4가 뽑혔다 칩시다. 지금 이거는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5개에서 3개를 뽑는다는 의미예요. 컨비네이션이죠. 근데 조합은 자동 배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뽑았으면 순서가 안 보이겠지만 번호가 이미 부여가 되어 있는 탓에 1이라는 녀석은 자연스럽게 2로, 2라는 녀석은 자연스럽게 4로, 그러니까 순서 있게 그냥 나열한다는 얘기예요. 3은 자연스럽게 5로, 이렇게 보낸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면 되죠. 자동 배치가 되니까. 이게 자동 배치예요. 자동 배치. 결정. 자동 결정을 시켜주면 돼요. 우리 나름대로. 그 말은 지금 얘를 다시 돌렸으면 1은 2로 가고 2는 4로 가고 지금 보세요. 증가함수가 돼버렸죠. 3은 5로 가잖아요. 자동으로 지금 증가함수 F1, F2, F3가 전부 다 커요. 그죠? 이게 지금 증가함수 뜻인데 자동으로 뽑기만 하면 자동으로 지금 결정되는 상태가 이거랑 지금 똑같잖아요. 유사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5C3이란 얘기예요. 이거 다 설명을 했었는데 그래서 F는 어떻게 된다? 증가함수는 5C3이었다. 됐죠? 5C3은 계산해주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에 3이 1 계산해주면 되니까 바로 답은 10이 되는 겁니다. 10이랑 60이 답이겠네요. 제일 괜찮은 문제가 이 문제라고 봅니다. 설명할 거리도 많고 한 방에 처리될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파이는 그냥 함수, p는 1대1 함수, c는 증가 함수예요. 조합은 자동 배치 설명했고요. 잘 필기해 두시면 한 번 더 복습이 됐겠죠? 자, 필기할 시간 좀 줄게요. 이제 진짜 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셔도 됩니다. 책 이거 소중히 여기시고 거의 올라가셔도 이렇게 책을 교과서가 기본입니다. 유명한 선생님들 중에서 진짜 교과서를 중시하는 분들 많죠. 진짜 사실이에요. 여러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자, 12번. 교과서에 계속 세세하게 넣으라고. 그죠? 다음 그림은 어느 공원의 정문과 후문을 연결하는 산책로를 나타낸 것이다. 정문에서 출발해서 후문으로 가는 경우의 수. 그렇지만 같은 지점을 중복하지 않는다. 이제 이거는 이제 쉬운 문제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봤었죠. 뭐 경우를 나누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첫 번째로 뭐 얘 앞을 타서 정, 장, 분, 후라고 해보죠. 그러면 일단 뭐 심플하게 가는 경우가 정, 장, 후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두 번째 경우가 정분 후로 갈 수도 있죠. 정문, 분수, 후문 이렇게 할 수 있고,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실수해서 틀리게 되는 거고, 중복을 안 하면 되니까 이렇게 가도 돼요. Z 형태로 혹은 역Z로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수세기 할 때는 딱 신중하게 문제 잘 읽고 하셔야 돼요. 실수를 안 합니다. 그래야 정, 장, 분 한번 갔다가 꺾고 후 이렇게 갈 수가 있죠. 네 번째입니다. 정장분호 했으니까 정분장후가 가능하죠. 정분 뭐다? 장, 후. 이제 이거 경우 말고는 안 나오죠. 뭐 이래 갔다 이래 가는 건 안 되죠. 뭐 장분, 분장분 뭐정 갔다가 돌아가고 이런 거는 무조건 지금 갔던 거는 가지 않아요. 이런 걸 우리가 오일러 경로라고 해요, 사실은. 해밀턴 경로? 해밀턴 경로라고 해요. 해밀턴 경로. 그 그래프 이론에서 뭐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정에서 장으로 가는 경우는 지금 총 3개죠. 3, 1, 2, 2. 경로의 수가 이렇게 되니까 정에서 장으로 가는 거 3개, and 장에서 후로 가는 거 1개. 그 다음에 정에 뭐 그래서 총 3개. 바로 계산하면서 하죠. 정에서 분으로 가는 거 2개, 분에서 후로 가는 거 2개. 몇 개? 총 4개. 요거 해주라 했어요. 정에서 장으로 가는 거 3개, 장에서 분으로 가는 거 1개네. 그죠? 분에서 후로 가는 거 2개. 다른 경로죠? 6개. 정에서 분으로 가는 거 2개. 분에서 장으로 가는 거 1개. 장에서 후로 가는 거 1개. 2개. 그래서 이 총 합의 법칙에 의해서 3, 4, 6, 2를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3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2 계산해주면 총 15, 15가 답이 되겠군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드디어 책이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1학년 동안 정말 우리 열심히 했어요, 그죠? 성적도 부흥고등학교 괜찮게 뭐 지금 찍는 기간은 10월이지만 잘 나와 오고 있고, 너무 고생하셨고,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마스크도 쓰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수업도 듣기도 어렵고 한데, 그러니까 이제 학력도 좀 떨어진데,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수업 시간도 열심히 했고, 또 이것도 중복으로 한 번씩 올려주면서 여러분들이 학습 결손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는데요. 어쨌든 2학년 때도 2학년 때 사실 중요해요. 1학년 때는 이제 우리가 베이스먼트를 굉장히 잘 깔아놨다고 생각하시고 요 느낌 그대로 가져가셔가지고 2학년 때가 진짜 본론입니다. 지금까지 서론이고, 수능을 위해서 또 내신을 위해서 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정말 수학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 보시면서 내가 수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수학이 정말 즐거운지 행복한지 기쁨을 느끼시면서 한 발 한 발 천천히 밟아 나가세요. 천천히 밟아 나가세요. 돌아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학문 앞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천천히 긍정적으로 선행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열심히 소화하고 씹어먹고 복습하고 즐기면서 느끼면서 하시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급하게 먹은 밥은 체할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이때까지 1학년 수학 열심히 했던 도강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